마켓 주민, 이번 주 시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김 이사님이 월요일의 남자인데 월요일에 시장을 쭉 정리하는데 네. 이번 주가 휴일이어가지고요. 월요일이 수요일 날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안도랠리가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조금 눌립니다. 네, 시장 판단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랠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이냐가 중요한 관점인데 저는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상승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조심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사실 뭐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6월이 물가 상승률의 고점이었다는 것을 일단 확인했고 일단 물가가 고점이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통화 정책이 완화되면 결국 경기 침체 확률이 다소 낮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이제 선순환 구조로 반영하면서 지금 약세종에서 지금 반등이 지속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물가라는 점에서 물가의 영향력이 높은 변수인 에너지 가격 그리고 곡물 가격이 여기서 뭐 갑자기 또 반등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2,500선 부근에서가 지수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한 그런 경제 지표 발표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있더라도 시장의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2,500선에서 크게 지수는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의 바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S&P 500 같은 경우가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이 4,300 부분에 지금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끝난 게 4,300 이상에서 끝났기 때문에 일단 저항선에 이제 확실히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연준의 그런 자산 축소 규모가 그 매입 규모가 확대돼서 지금 현재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점도 상당히 부담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 9월 FOMC 이전에 중요한 이벤트로 지금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 잭슨홀 미팅, 그 다음에 8월 개인 소비 지출, 8월 고용 지표, 그리고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절대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에 대한 해석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수치보다는 발표 이후에 CME 패드워치에서 발표하는 9월 FOMC의 그런 인상폭, 금리 인상폭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좀 중요한데 네. 75pp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대응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7월 이후 코스피에서 약 4조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 중인데요. 지금 초반에는 장기 소외 낙폭과대 종목을 매수하는 패턴이었다면 7월 후반부터는 2분기 호실적 종목을 순매수하는 패턴으로 지금 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아직도 1,300원 수준에서 지금 위에서 좀 형성되고 있는데 결국 외국인 매수세가 추세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대만 증시가 지난해 상당히 크게 상승한 이후 조정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 매력도가 좀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여기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나려면 환율이 뭐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이 확실하게 나오면서 외국인의 큰 매수가 유입되어야지만이 지금 관망세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안도랠리는 조금 더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경계감도 있고 좀 조심할 필요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경계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는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은 지난 FOMC 의사로 공개일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에 공개됩니다.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는 주무시라고요. 3시까지 보시지 마시고. 근데 결국은 사실 지난 건데요. 9월 FOMC가 21일이에요. 네. 9월 FOMC에서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를 좀 힌트를 얻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연준이 발언한 해외를 통해서 연준의 긴축 속도에 대한 입장이 확인은 좀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이미 그 FOMC 직후에 파월 의장이
향후 그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근거로 금리 인상폭을 좀 변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7월부터 시장이 그 반등을 시작한 이후에 좀 반등 기간이 좀 오래됐고 또 폭도 좀 이미 예상보다 좀 크게 났다는 점에서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상 고점을 지난 7월 FOMC에서의 그 자이언트 스텝, 2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석하면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회의록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좀 이어지면서 경기를 좀 훼손할지라도 인플레를 확실히 잡아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 그래서 100bp를 인상을 주장하는 연준 위원들이 있었다면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시장은 여기에 조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전 포인트는 만장일치로 75bp였는지 아니면 소수 의견으로 50bp나 100bp가 있었는지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만일 시장 기대와 연준의 스탠스와의 괴리가 좀 확인된다면 그 FOMC 그 금리 인상 확률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목하시면서 일부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상원, 하원을 통과했고요. 휴가 중인데 백악관에 와서 이 법안에 서명을 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그 동안에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뭐 이런 쪽이 좀 수소까지 조금 관심을 받다가요. 네. 2차 전지가 오늘은 좀 움직이는데 사실은 2차 전지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로 사실 좀 눌려 있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오르는 것도 좀 부분별로 오르는 거는 그 영향을 좀 덜 받는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실적이 너무 좋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완성차랑 2차 전지 딱 두 개만 놓고 본다면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피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덜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동화 차량의 70%가 이번 법안으로 보조금을 못 받게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음극재 같은 경우는 8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양극재는 70% 정도가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다른 그런 업체라든지 나라로 대체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다 같이 어려운데 지금 완성차를 당장 못 만드는 업체들은 좀 불리함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2차 전지 업체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떤 외교적이나 정치적인 해법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될 가능성이 좀 더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물론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다 같이 못 받은 상황으로 간다면 그렇게 크게도 데미지를 받을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타나고 있는 완성차와 2차 전지 간의 좀 다른 행보는 이러한 면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번 그 법안의 핵심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그런 신재생 에너지가 당장에 이제 수혜 범주 안에 드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관련해서 태양광에서는 하나솔루션과 풍력에서는 CS 윈드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 모듈 생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추가적인 증설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세액 공제 그런 금액까지도 지금 제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큰 혜택에서의 구체적인 그런 수치가 나온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CS인데 역시 법안 통과로 미국 향 매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유럽 지역에서의 그런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풍력 설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점에서 그 이면에도 좀 수혜가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가 최근에 좀 움직였습니다. 사우디의 네옴시티 기대감이 있었고요. 빈살만 왕세자 이야기. 그다음에 어제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있었습니다. 영향들 혹은 이제 건설주는 순환매 차원에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건설주는 일단 뭐 순환매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올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다는 점에서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건설업 지수가 한 12% 하락해서 지금 코스피가 14.4%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3월 달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급락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3월까지는 사실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면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 주택에 관련 공급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대선 이전에 상당히 큰 상승을 보였고, 근데 이제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또 정부도 규제도 그렇게 크게 규제 완화도 크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또 급락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원들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현재는 바닥에서 한 19% 정도 지금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 투자 포인트는 국내 주택 경기보다는 해외에서의 그런 수주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에게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정부 부동산 대책이 어제 발표되는데 5년간 일단 270만 원 좀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실적과는 일단 무관하다고 볼 수 있고, 또 과거 정부도 분명히 때마다 대책은 발표했지만 공급 증가로 실제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은 좀 기회 요인이지 여기서 이것을 확실한 투자 재료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주로는 현대건설을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원전 관련해서 좀 기회 요인이 좀 많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 또 상반기 양호한 수주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하반기 수익성도 좀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다는 점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지금 기간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10배 미만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으로 현대건설을 좀 꼽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중반을 어느덧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전략, 섹터 전략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경계감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8월은 일단은 보유 전략을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는 사실 추세를 연동해서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그나마 좀 변동성이 좀 있고 수익이 좀 나는 그런 업종이 신재생 에너지와 방산,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추격 매수로는 수익 내기 어렵기 때문에 매수 후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것이 신규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장기 소외 후가 진행 이후에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최상봉 종목은 눌림목으로 계속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이 좋은데 저는 최근에 보니까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가장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예를 들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추세적으로 계단식 상승 중인데 눌림목 매수해서 보유하신다면 성장성이 조금 있는 가시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간 시장 전략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